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스터디 상담을 했다면 2부는 좀 스피드하게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전화는 02-37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종목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신 분은 지금 바로 전화 드리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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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코미코요. 코미코 사셨어요?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66,000원에 10%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전에 이게 너무 네. 막 좋아서 네. 좀 수익을 봤었는데 네, 네. 또 괜찮은 가격 같아서 들어갔는데요. 그러셨어요? 이렇게 너무 안 움직이고 그냥 밑에서 기고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쪽 뭐 특수 코팅 쪽이거든요. 코미코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돈도 잘 벌고 실적도 좋고 이슈가 있어도 우리가 딱 볼 때는 이 사는 자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누가 사라 그랬죠? 네. 아니요, 제가 알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보고 조금 몇 번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최고점이 됐을 때 최고가가 얼마냐라는 것도 우리가 딱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최고가가 얼마예요? 9만 원대잖아요. 9만 원대. 네, 네. 9만 원대의 반은 얼마예요? 거의? 50% 빠졌다 그러면 얼마예요? 45,000원이라고 5만 원. 말해야 되나요? 네, 그 4만 5천원에서 네. 5만 원대 이때까지는 빠져요, 가격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주식을 살 때는 아까도 제가 스터디 상담 쪽에 얘기했듯이 고점 찍고 빠질 때는 50% 정도, 40에서 60포인트 때 빠질 때 사는 게 좋아요. 네. 근데 거의 이제 다 왔어요. 근데 가격이 좀 높잖아요. 네. 시간이 오래 걸려,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아무리 돈을 잘 번다 그래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오래 걸려요? 네, 한참 걸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네. 올라가는 기울기가 있거든. 올라가는 기간하고 떨어지는 기간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기간 조정이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6만 원에서 네. 6만 원 5천 원 정도 오면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죠? 그거 갖고 계시다가 조금 더 있다가 네.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넘어간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매도하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한컴 MDS요. 한컴 사셨어요? 사신 네. 이유가 있어요? 이거 뭐 메타버스, 메타버스나 그쵸. 자율주행 쪽으로 네. 좋다 그래서 하는데 근데 좋으니까 자꾸 떨어지죠. 사람들이 좋다 하면 주식가가 떨어져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4,200원에 40%요. 그래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다음에 살 때는 똑같은 거거든요. 이 고점이 얼마예요? 3만 원이죠. 네. 고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여기 떨어지네 라고 했을 때 이 고점 찍고 피크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 그래프를 좀 볼 줄 아세요?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실적 좋고 메타버스 쪽에 붙여갖고 강하게 시세를 냈었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보면 네. 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무조건 빠지기 시작하면 몇 프로요?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몇 프로? 50%. 네, 40에서 50%, 40에서 60% 예. 사이에서 반등이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금 자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사면 좋죠. 그쵸. 예. 왜 그러냐면 이 고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2만 원, 2만 5천 원짜리 여기 살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다음에 살 네. 때는 이 고점 찍은 최고가에서 최저점. 그러니까 최고가 찍었을 때 얼마까지 빠지냐라고 보면 돼. 이건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돈이 많이 번다 그래도 그렇게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자리죠. 그럼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 중간가까지 올라가 2만 3천 원 언저리에서 저항대가 와요. 근데 올라갈 때는 이제 중간가니까 2만 5천 원에 떨어진 가격. 그 다음에 지금 최저점 가격의 중간 언저리까지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게 거기 들어와서 종목 교체해야 돼. 그래서 이 종목 2만 3천 원 정도 오면 그때 전화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살 때 어떻게 몇 프로요? 40에서 60%요. 네, 그 계산해가지고 그 언저리에서 사면 손해 안 봐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동성제약이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13,000원에 45%요. 좀 많이 밀렸네요. 그죠? 예. 좀 많이 마음고생 많이 심하겠어요. 제가 한 1년 좀 넘게 갖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요. 이거 좀 더 갖고 있으면 안 될까요? 좀 기다린 게 있어서 더 가지고 가고 싶어가지고. 더 가져가세요. 제약바이오는 올해 좋을 것 같긴 해요. 제약바이오 다 나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좋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결과는 뭐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지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조정이 한 2년 정도 빠졌거든요. 이 종목도. 그죠? 20년부터 네. 막 찍고 떨어졌어요. 제약바이오가 다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금을 쓸 때 가장 올랐을 때하고 가장 떨어졌을 때 가격의 위치를 봐서 올라갈 수 있는 조그마한 이슈가 있으면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피크 아웃 때 사는 거예요. 바닥에서. 근데 이 자리는 그 제약바이오 그 상태는 다 어때요? 2년 내내 빠졌죠. 네네. 그러면 싸다고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이 오겠죠. 제약바이오는. 그죠? 그러니까 올해가 그 자리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손해보고 팔지 말고 저 같으면 좀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15,000원까지 올 수 있어요. 아, 15,000원이요? 네, 그렇다고 더 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버거우니 시간을 이기는 거죠, 우리가. 시장을 이기려면 더 사야 되거든요. 못 이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손해 안 보고 15,000원 라인에서 팔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아,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손해 보고 나오지 말고 꼭 힘들더라도 좀 들고 가는 게 네. 훨씬 더 좋아요. 아, 예,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대화 한번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예, 대한전선 1,500원에 50%요. 아, 그래요? 사신 예. 이유가 있어요? 누가 사라 저기- 그랬어요? 예. 아니, 누가 사라고 보는데도 예. 저기 대한전선 그 해저 케이블카 그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 혹시나 해서 올라갈까 하고 샀습니다. 참 이런 종목들은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차트를 잘 봐야 돼요. 차트 이런 예. 종목들은 차트를 잘 봐야 되고 무거워요 또. 근데 거래가 붙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게 낫거든요. 이 가격이 싸서 들어가신 거죠. 그렇죠, 예. 예, 가격 싸서. 싸고도 네. 그것도 뭐 저 해저 케이블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게 네, 싸다고 그래가- 생각하는 때 싸다고만 예.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 기미는 안 보여요 아직까지는. 아, 이 종목이.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처럼 가격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럼 바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올라가지 않잖아요. 예, 그렇게 계속 그냥 안 움직여요 이게. 왜 그런지 네, 아세요? 안 움직이고 그냥 계속 수평으로 돌아요. 예, 왜 그럴까요? 인기가 없어서 그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그러려면 관심이 있으면 이 배열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 예. 사신 가격은 역배열에 샀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많고 올라가더라도 기술적 반등뿐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종목은 16,000원, 1,600원 정도 되면 그때 파세요. 거기까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거기서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1,600원이? 예, 아, 갖고 있다가 1,600원 오면 그때 딱 팔고 더 보지 마세요. 오래 걸려요, 이 종목은. 알겠죠? 아, 그래요? 예, 나쁘진 예, 않아요. 실적도 고맙습니다. 좋고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오래 걸릴 거예요. 알겠죠? 아, 그때 그래요? 한번 매도하셔서 수익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크라운 혜태 홀딩스요. 아, 크라운 혜태 홀딩스 하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14,000원에 한 20% 될 것 같아요. 만 얼마요? 14,000원이요. 사진도 오래되셨네, 그죠? 한 4만 원대부터 샀어요. 왜 샀어요? 너무 고생하셨는데, 이거. 4만 원이면 언제예요, 이게? 지금 5, 6년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종목에 고집 부리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고집 고집 부리는 건 거예요? 그럼 어떤 것 때문에? 고집 부리는 것보다요. 예, 이제 예. 흔히 이제 전문가님들 하시는 말씀대로 이걸 팔면 또 다른 거 사면 또 밀리잖아요. 아니, 그걸 5년 동안 그랬잖아요. 지금 5, 6년 동안 계속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좀 빠져나올까 했더니 또 이렇게 밀려서 예.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느 정도의 손절을 해야 되나. 손절하면 안 돼요. 이거 왜 손절해요, 지금? 근데 이거는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는데도. 딱 주식이 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니, 네. 지금 뭐 물가가 다 올라가고 음식거리 가격과 과자가 막 다 올라가는데 왜 안 움직여라고 하잖아요. 네. 얘는 후단에 가요. 선반영 되는 게 있고 후반영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 먼저 선반영 되는 게 있고 후반영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후반영이 되는 건 우리 서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걸로 후반영이 돼요. 나중에 반영이 돼요, 가격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올라간다 해도 이 정책들 때문에 뒤로 밀려서 움직여요. 이해됐죠? 지금 안 움직여요. 조금 더 지나야 움직여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없어요. 저번에도 한번 무슨 땅이 뭐 음.
밀가루값 땅 때문에 한번 예, 움직였었잖아요. 밀가루값 때문에. 올렸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또 밀려가지고 네. 추세가 또 아래로 내려가는 것 아니 같아서. 아니. 이번에 좋아요. 갖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아니, 제가 지금 좀 시간이 있어요, 혹시? 시간은 있는데요. 그럼 좀 더 살 수 있어요? 더 살 수도 있는데. 더 사요, 그러면. 제가 밀릴까봐. 아니, 안 밀려도 상관없어요. 이 자리는 그 제가 지금 우리가 자리가 보면은 약간 추가를 하고 싶은데 9,000원을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더. 아니, 괜찮아요. 여기는 다 바닥이에요. 바닥 잡고 있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라면 내가 이거 갖고 있어. 근데 오랜 시간을 버텼어. 저 같으면 더 살 거예요, 지금이요. 지금 살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요? 지금 사도 나쁘진 않아요. 이 종목은 사이클이 업사이클이거든요. 이 다운 사이클하고 업 사이클가 있어요. 근데 야, 너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너 어떤 근거가 있어야잖아요. 얘는 월봉이 답이 있어요. 월봉을 보면 돼요. 제가 지금 웬만하면 상담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네. 9,000원을 깨니까 이제 좀 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딱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팔고 싶어 할 때는 다른 사람도 팔고 싶어 할까 안 할까요? 나도 팔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팔고 싶은 마음이 똑같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심리 바닥이에요. 사람들이 똑같은 그 바닥을 이겨내면 거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 저 같으면 이거 좀 더 살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14,000원인데 네.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 어느 정도 선을 맞춰야 되나요? 저는 뭐 11,000원? 14,000원에 11,000원? 그래서 13,000원에 파는 거. 10,000원대 맞춰서 13,000원에 팔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제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여기서는 좀 공격적으로 할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이클이에요. 업 사이클이에요.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월봉에 답이 있거든요. 그 월봉 자리에서는 바닥을 오래 긴 가격이라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한번 저라면 드라이브 한번 걸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면 실적도 잡혀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거리, 곡물가, 밀가루, 빵값 다 올라갔거든요. 이게 후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봐드리는 거거든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오릉 인도요. 코오롱 인대 사셨어요? 예. 참 좋은 건데. 83,900원에 네. 매수가 10%. 네, 그죠. 뭐 자꾸 빠지죠. 예. 이거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앞으로 주식 살 때는 어떻게 해요? 최고가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몇 프로 빠져야 된다? 아까 방송 안 보셨죠? 보기는 보는데요. 잘 모르세요? 이게 잘 모르시나 보다. 그죠? 예. 그렇구나. 이 종목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요? 시간이 있으세요? 시간은 많이 있죠. 이거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예. 그럼 이게 두 가지 방법이 그 주식을 좀 알면 이거를 잘 팔고 다른 걸 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신 거잖아요. 그죠? 다른 거 살 수도 있는데 너무 근데 그거 알아야 사지. 지금 모르시잖아요, 지금. 예. 맞잖아요. 어렵게 돈 버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거 재투자하는데 알고 해야죠. 모르고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죠? 누가 예. 사라 그래서 예. 12월 달까지 봐가지고 예. 성과금 봐갖고 그저 받아서 나온다고 네. 그때 팔으라고 그래서 예. 지금 사가지고 12월 말까지 가져가면 한 17만 원까지 간다고. 17만 원 그때 간다고 배당까지 받고 팔으라고 그럴 거면서 샀는데.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되게 부자세요? 그렇게 잘하시면 되게 부자 될 것 같은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17만 원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그분이 지금 되게 잘 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안 맞다는 얘기야지. 그게 그런 사람 말 듣고 샀는데. 그러니까 그 말 듣는 우리 어르신이 더 어리석어하신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분이 그 동네에서 되게 부자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될 거야 아마.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5만 원인데 17만 원 간다고 얘기하시고 그걸 믿고 또 사시는 우리 어르신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왜 그러면 주식하다 보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삶이 고되시잖아요. 어렵게 살으셔가지고 조금이나마 연세 드셔서 좀 부귀영화를 누리고 조금 더 편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주식이라는 게.
예.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도 않고 내가 막 이게 돈을 번다고 해도 벌리지도 않고 아 나만 좀 막 욕심을 내서 막 누가 막 말하는 거 사면 막 17만 원 올라갈 것 같고 근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할 때는 주식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예? 주식을 앞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아니면 안 하시면 어때요? 안 하고 싶으네. 하지 마요. 그럼 왜 어렵게 지금은 돈을 제가 좋아하시는 선배님들이 얘기하는 게 연세가 많으면 돈을 벌지 말고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 남아있는 그 자산을 어디에 쓰지 말고 지키는 방법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지키지 못하고 방송을 보고 샀거든요. 방송에서. 저도 틀려요. 아니 그래 방송을 네. 보고 그렇게 갖고 나이 네. 먹은 사람들 사놓으면 노후에 뭐 영양금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그색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다 부자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그게 맞는다면 다 부자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일 비 올지도 모르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주식이 어려우니 이거 팔고 나면 잠깐 쉬세요. 제가 저 방송 보세요 매일 토요일마다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주식 사세요라고 할 때 제가 방송에서 멘트를 드릴 테니 그때 사세요. 지금 사지 말고. 그리고 이 종목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85,000원 정도 되면 그때 파세요. 85,000원요? 네, 그때 올라올 거예요. 그때 딱 하고 얼른 파세요. 알겠죠? 그분이 17만 원 간다 해도 먼저 파세요. 팔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분은. 그분들 사가지고 물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물려 있는 사람의 특징은 주문에 소문을 많이 내요. 막 주위 사람들 사기 누군가 사에 올라가니까 계속 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85,000원 되면 파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오리온 홀딩스고요. 네. 매수가 그 종목은요? 14,800원에 10%요. 그죠. 좀 밀리죠. 네. 우리 생각대로 안 가죠. 먹거리가 되게 좋은데 왜 안 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네. 아니, 뭐, 지주회사라서. 그죠. 예. 맞잖아요. 이게 지주회사 맞아요. 홀딩스 쪽은 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반영과 후반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반영이 되는 게 있고 후반영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10,000원에서 18,000원까지 올랐잖아요. 되게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네. 그럼 이 종목은 언제까지 이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거든요. 작년에 뭐 곡물값하고 먹거리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막 올렸는데 이런 종목들은 언제 움직이냐면 실적이 눈에 보여야 돼요. 이제 우리가 곡물값 다 올라가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찍혀야 돼 이제. 찍혀야 돼요. 오리온 쪽하고 이 지주다 보니까 이 계열사 쪽에서 찍혀야 돼. 이 실적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다 후반영이 돼요. 그래서 3월 이후에 움직일 거예요, 이 종목은. 4분기 1분기 실적 나면 그때부터 움직여요. 배당으로 좀 모아갈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봐봐요. 이 가격이 봐봐요. 산꼭대기에서 저 밑에까지 떨어졌죠. 그럼 이 가격이 얼마냐면 68,000원이 최고가예요. 깜짝 놀랐죠. 예. 그럼 최저가는 얼마예요? 지금 13,000원대 있잖아요.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시간이 주면 이런 종목들은 중간가 가지고 무조건 올라와요. 내가 시간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종목은 올라갈 확률이 되게 커요. 시간을 주면 여유가 되면 이런 종목 실적 좋은 것들은 그냥 들고 가는 게 나아요. 올해는. 그래서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예전에 좋다고 하셔서 구입한 거였거든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간을 주고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유가 되면 좀 올해까지 들고 한번 가보세요. 다른 거 골치 아프잖아. 막 살 때마다 다 빠지잖아요. 네. 그럼 나 같으면 이것 좀 모아갈 것 같아요. 올해는 무조건 먹거리예요. 그러니까 한번 힘을 내시고 조금 매수가보다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으니까 홀딩 의견 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은 18,000원 넘어가면 꼭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멘토님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TS 인베스트먼트고요. 네. 네, 2,760원에 12%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일자리 쪽 관련주기도 하고
이게 또 가상화폐 쪽도 한데 좀 잘 안 움직여서 네. 조금 그리고 또 어. 조금 더 사고 싶어서 이거 사실 이유가 이게 이런 거는 우리가 볼 때 네, 이런 종목은 우리가 딱 먼저 볼 때 시가총액부터 봐야 돼요. 네,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000억 정도 조그마해요, 커요? 작죠? 작죠. 그러면 이런 네. 종목들은 이 회사 실적은 좋아요, 그죠? 네, 그래서 돈을 잘 버는데 안 움직여. 네. 왜 안 움직일까요? 아 저는 대선 쪽으로 해서 좀 갈 줄 알고 샀는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 테마들이 역사를 보면 그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고 그때부터 대선 테마가 만들어졌었어요. 그게 08년도거든요. 그때 뭐 네. 이화공영 특수건설 뭐 자전거길 만들어가지고 4대강 해가지고 네, 막 네, 이게 몇 프로까지 올랐냐면 4,000%까지 올랐었어요. 네, 그냥 상상상상상상 뭐 이렇게 갔거든요. 그 다음부터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대선 테마가 올해는 되게 많이 이 힘을 못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 대선 테마는 거의 없어질 거예요. 네, 제가 이 시장을 많이 오래 참여한 사람 중에 하나라도 봤을 때 이제 대선 테마 가지고 이제 수익 보기는 이제 어려운 시장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스마트해졌어요. 옛날에는 막 널뛰기에 들어가서 막 수익 내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뭘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이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이거는 볼 때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돼요. 네. 여기는 이런 종목은 세력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요거를 볼 때는 매집이 됐나 안 됐나 봐야 돼. 이 종목은 매집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매집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는 것 같은데 제. 뭘 보고요? 네, 뭘 네, 보고? 아직 그리고 안 나간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예, 그것만 알면 네. 돼요. 이런 종목은 그렇게 봐야 네. 돼요. 이 회사의 뭐 기본적인 펀드멘탈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거래가 네. 확 들어와 있는데 이 세력들도 네. 지금 물려 있어요. 손해 보고 있어. 네. 결국은 끌어올려요. 근데 이걸 더 사냐라고 했을 때는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많이 사면 안 돼요. 여기서 딱 끝내야 돼. 욕심이 끝도 네. 없이 올라가요. 이런 거는 막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2,500원 넘어가면 3,000원, 3,500원에 팔 수 있어요. 시간을 주면 네. 그때 팔면 돼요. 네. 그럼 더 사진 말고 여기까지 팍 올라오면 그냥 팔고 나오면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네.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너무 걱정하지 네, 마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찐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 구에 전화 주셨어요? 아비코전자요. 아비코 전자 사셨어요? 네, 네. 매수 가격 비중은요? 12,000원에 20%. 이건 좋은데요? 직접 샀어요? 네.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샀다 팔았다 조금 했어요. 왜요? 아니, 이게 계속 우상향인 것 같고, 네. 저기, 기판 PCB, 관계라서. 맞아요. 예,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앞으로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어떻게 네. 할까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지금 잠깐 내려가길래. 지금 시장 걱정돼가지고. 빠지니까 내려온 거는 당연한 건데, 네. 얘 많이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딱 우리가 봐봐, 이렇게 보면. 시장 다 빠졌잖아요, 예. 지금 계속. 작년 10월부터 우리가 시장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죠. 근데 이 종목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덜 빠졌어요? 많이는 안 빠졌어요. 맞죠. 그 강하다는 거예요. 네. 왜 강하냐고 하면 이 PCB 쪽이 되게 강했거든요, 최근에. 예. 올해는 되게 예. 좋아요. 올해는 휴대폰 부품단하고 PCB단, 카메라 뭐 이쪽 다 좋아요. 핸드폰 쪽은. 네. 그리고 또 네.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는 올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시가총액 작은 것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이걸 네. 무슨 종목이라고 하냐면 그 스몰캡 종목이라 그래요. 흔히 얘기해요. 네, 뭐 탱베거 종목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네. 시장 대비 시가총액이 작고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기업들이 되게 가장 좋은 모멘텀이 뭐냐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 그 그냥- 목표가를 얼마로? 그냥 13,000원 넘어가면 13,000원에서 반 팔고 나머지는 홀딩. 아, 네. 그리고 이런 종목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갈 수 있어요. 아, 네네. 네, 그 시총이 짜니까 좀 더 잘 구하봐요. 떨어진다고 놀라지 마시고 팔지 마요. 그냥 갖고 가봐요. 네. 쭉 이거는 쫙 끌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 13,000원 넘어가면 위에 또 열려 있어요. 그 공간 매매 할 수 아. 있는 자리라 여기 오면 10% 팔고 나머지는 홀딩 그냥. 그렇게 한번 예. 갖고 가보세요. 그래서 한 6월 정도까지 6월 달에 한번 전화 한번 줘보세요. 6월이요? 네, 6월 달까지 홀딩.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13,000원 오면 감사합니다. 반 팔고 나머지 홀딩 하시길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개표 방송 때문에 제가 방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시에 할 예정이니까요. 좀 오시면 우리가 이 포인트가 있거든요. 언제 우리가 사야 되고 이 자리에 사면 안 되는 그런 포인트 때가 있어요. 그게 시그널이라 그래요. 그 시그널을 오늘 교육을 해 드릴 거니까요. 시간과 여유 되신 분은 오늘 밤 8시에 유튜브에 김영구 주챔TV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매번 뿅뿅 나타나는데 여러분들한테 주식이 뿅뿅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당분간은 시장이 얘기를 드렸다시피 현금에 여유 있는 분들은 지금 사지 마세요. 좀 더 있다 살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요. 현금 홀딩, 그다음에 종목 수익 난 건 다 팔아서 현금 갖고 있다가 한 번 더 쿵 하고 빠지면 그때 제가 시그널이 나올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조금 더 참았다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찐팬이에요.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공부해 전화 주셨어요? 동진세미킴이고요. 네, 매수가 기준은요? 매수가는 46,995원이고요. 네. 예, 비중은 20%인데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그죠. 나쁘지 않아요. 동진쌤이 그냥 다 알다시피 나쁘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좀 밀렸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거를 팔아야 되냐 갖고 가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포트 레지스트는 누구든지 다 알아요. 강자인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밀려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네.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에요. 네. 실적과 펀드멘탈. 네. 그죠? 그러면 이 가격이 지금 비싼 거냐라고 했을 때 비싸진 않아요. 사신 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면 되게 네. 좋은데. 그러면 네. 지금 추가 매수를 할까요? 지금 고민이시죠? 봐봐요. 그죠? 사실은 지금 모든 저는- 분들이 지금 아까 얘기를 했듯이 지금 네.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네.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왜 지금이 아니냐라고 할 때는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짜리예요. 네. 그죠?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어쨌든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시장이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은데 시장이 안 좋으면 이 종목도 빠질 확률이 좋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삼성전자가 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실적 좋고 앞으로 모멘텀도 되게 많은데 조그만 악재에서 시장이 반응하잖아요. 종목이. 이것도 똑같아요. 네.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가장 사기가 좋냐라고 할 땐 시장이 안정화될 때. 그때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말고 좀 두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이제 올해까지는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본 거 아니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보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끌고 갈 거잖아요. 오긴 한데 네. 자꾸 내려만 가니까. 내려가면 우리 생각할 때 봐봐요. 저는 지금 웃고 있죠. 네. 제가 네. 지금 막 웃으면서 방송하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막 화내고 막 방송해봐요. 그렇다고 이 주식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겠죠. 안 올라가죠. 그럼 마음이라도 편하게 우리가 대화를 하면 그나마 위로가 될 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막 인사하고 네네. 이거 왜 샀어요? 막 혼내봐봐.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러는 거하고 그렇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네. 혼낸다고 주가가 올라가면 막 혼내면 돼요. 근데 안 되는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마음이라도 위안을 삼아야 돼. 그래서 주식은 심리를 잘해. 심리전이거든, 심리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네. 올라가요. 결국 올라가는데 시간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안정화될 때 더 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볼 때는 이 실적이 찍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1분기 있잖아. 네. 4월 달에 실적이 찍히는 거 삼성전자가 스타트를 해서 1분기 실적이 찍히는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때부터 움직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4월 초나 4월 중순 이후에 주식을 좀 추가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관련주는 무조건 홀딩이에요. 알겠죠? 네. 목표가는 4만 근데 5천 원 위에. 네. 혹시 얼마
얼마 정도까지? 4만 5천에서 5만 원. 아, 네. 그때까지는 저 같으면 감사합니다. 홀딩 할 거예요. 예.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우리 기술이고요. 우리 기술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100원에 저기 25%입니다.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죠? 예, 완전 탈원전하고 정치 이런 거. 근데 이런 종목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예, 네. 잘 안 움직이다. 이런 종목 언제 움직이냐라고 할 때 이슈가 있을 때 움직이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는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실적이 안 좋아. 근데 이번에 확정했다고 어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너무 안 좋았던 거지. 맞아요. 예, 너무 안 좋아서 막 적자 투성이었었어요. 네, 그쵸?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주식이 두 가지예요. 돈을 계속 잘 버는 기업과 너무 안 좋았다가 네. 갑자기 흑자로 돌리는 기업과 이 두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기업들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이 회사의 이 섹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원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까지 붙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원전이 얼마만큼 이슈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앞으로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우리가 봐봐요. 그 두산중공업 같은 건 5년 내내 빠지지 않았어요? 탈원전을 해가지고 막 계속 빠졌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정책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SMR, 원전 쪽에, 소형 원전 쪽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들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원전 관련주, 한전산업이나 이런 실적의 베이스를 깔려있는 종목보다는 이 테마로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빨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뭐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빨리 수익 내고 나오라고 생각하면 3,000원 라인에서 팔면 돼요. 아, 그렇잖아요. 금요일날 5%는 분할 매도 했거든요. 네, 잘하셨어요. 이런 종목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조금 매도해 나가는 게 낫죠. 맞죠. 이런 종목은 그냥 홀딩하는 것보다 떨어질 때도 무섭게 떨어져요. 알죠? 그렇죠. 네, 왜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장난을 치는 종목이에요. 맞습니다. 막 올렸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타이밍을 잡아서 빨리빨리 팔고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조금씩 올라갈 때 파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시장은 다 빠지는데 내가 수익을 얻는다는 건 되게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욕심이 버린 거잖아요. 조금씩 그죠? 그럼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3,000원. 선생님 그러면 지금 뭐요? 월요일 날 조금씩 더 분할 매도 조금만 더 끌고 갈까요?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팔아가지고 3,000원 안에 다 판다고 생각하고 파시면 돼요. 예.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엑세스 바이오 매수가 기준은요? 18,500원에 20%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 이제 실적도 좋다게 하죠. 어려운 장일수록 실적 좋은 거 사라게 해가지고 이게 실적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좀 우리가 이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어떤 걸 똑같이 봐도 어느 사람은 이게 비싸다고 얘기하고 어느 사람은 이게 싸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잖아요. 가격이 어떻게 이건 예뻐 얘는 못생겼어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죠? 뭐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냥 실적만 좀 올라가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실적 좋은 거 사면 다 부자 되겠죠. 예. 이게 다른 진단키트보다 PER인가? 저평가가 심하다게 하시고 또 그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네. 다 쓰잘데기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머니가 사람들이 어떤 거 살지 알고 어떻게 장사하는 방법을 아신 거잖아요. 그건 어디에서 느낀 거예요? 시장에서 느낀 거잖아요. 거기서 안목지라 그래요. 나만의 내공을 쌓은 거잖아요. 예.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실적 베이스 가지고 주가가 다 움직인다면 다 떼돈 벌 거예요. 그렇게 안 움직여요. 주식가는. 뭘로 움직여요? 이게 올라가는 시그널을 가지고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서울대 재무 관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수익을 제일 많이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죠. 안 맞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예. 방법론적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공부 많이 했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또 못했다고 공부를 이 주식에서 수익 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얼마만큼 이 보는 눈이 있냐, 내가 이 가격에 사서 이 가격에 파는 얼마만큼 나만의 내공이 있냐, 그게 테크니컬 이 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암묵지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예.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처럼 이전에 안 움직여요. 얘는 왜 안 움직이는지 아세요? 그래서 신기하게 이게 공시가 계속 그 계약 공시 뜨고 막 그래도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실적 잘 보면 올라가는데 떨어지잖아. 예.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냐? 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배열. 오르막길입니다라고 신호를 줘요. 신호를 줘요. 근데 예. 얘는 신호를 지금 안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신호를 없어. 지금 계속 옆으로 행보해요.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올라갔다 떨어졌다. 여기서 계속 움직일 거예요. 왜? 오르막길이라고 시그널을 안 주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신호를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오르막길이 되려면 어디가 되냐라면 22,000원 넘어가야 돼요. 근데 굳이 여기서 팔 이유는 없어요. 손해보고 팔지 말고 2만 원 안내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들고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전저점 거의 바닥까지 다 왔다 생각이 다 왔어요, 물을 왔어요. 타야 되나? 예, 물을 더 타야 되나? 내가 딱 얘기 드린 거는 이 물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만약에 사서 더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올라간다는 건 생각하면 안 돼요. 더 네. 떨어질 때 내가 버틸 수 있냐 생각해봐요. 이걸 만약 확 밀렸다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바닥이 거의 그 15,000 정도에서 잡아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 바닥은 아무도 네. 몰라요.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예측을 할 뿐인 거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옛날에 14,000원에서 반등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시장이 더 빠진다고 생각하면 얘는 더 밀려요, 안 밀려요? 밀리죠. 예. 그러니까 시장의 여건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논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이 종목은 역배열이고 한 번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언제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 내가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2,100원,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서 그때 사는 거예요. 이 종목은. 그전에는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더 샀는데 반대에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지금 더 샀어. 근데 더 올라갔어. 쉽다고 생각해서 돈을 나중에 자꾸 빠지면 돈을 막 자꾸 증권 계좌로 갖고 와요. 예. 계속 갖고 온다니까. 그래서 금액이 나중에 되게 커져요. 지금 그러지 않으세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조그만 금액으로 했는데 지금은 더 많이 금액이 들어가지 아니 있으세요? 네, 조금 이거 물 조금 탄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지 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좋을 때 타시는 게 나아요. 알겠죠? 이 종목은 2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애니능률요. 엔진능률 사셨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12,350원 22%. 이건 왜 움직이는지 아시죠? 예. 그런데 나름 잘 보고 산다고 샀는데 네. 자꾸만 내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이 성격이 뭐냐면 이게 교육 관련주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 테마로 엮여 있어요. 정치 테마로 엮여가지고 이게 강하게 움직였던 거거든요. 이게 이 정치인하고 엮여가지고 테마를 만든 거예요. 근데 뭐 이런 회사들은 거의 보면 관련이 없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다음에 반박 공시를 내도 계속 올라가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써니전자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는 안철수 관련주라고 엮여서 매번 됐을 때마다 움직이는데 이 회사는 맨날 반박 기사를 내요. 우리는 관련이 없다. 계속해서 반박기가 나도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누구한테 움직이냐?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아무런 뭐 기계적인 펀드멘탈이나 이런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여요. 근데 이슈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재료 소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한 번 반등 들어올 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더 사시면 안 되고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오면 12,000원 정도에서 파세요. 한 번은 더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파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때 팔아버려. 12,000원 위까지 한 번 더 올라오거든요. 이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그때 꼭 파셔야 돼요. 알겠죠? 네, 한번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인지 컨트롤스 15,150원에 25%거든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추천을 받아서 누가 추천해 산 주는 건데, 거예요? 이게 이거 자문업체 추천으로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손실이 커가지고 네. 걱정이 돼서요. 아, 그래요. 자동차 쪽은 안 좋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네. 자동차 쪽이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자동차 부품 관련주, 자동차 완성차 관련주들 이거 올해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차 완성차가 안 좋으니까 어때요? 이 부품단도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되게 안 좋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 단가가 높진 않잖아요. 네. 높아요, 안 높아요? 이거 높은지 안 높은지 아세요? 지금은 조금 낮은 편인데 더 빠지니까 걱정이 돼서요. 네, 좀 더 빠질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디까지 보세요? 저는 10,000원? 아, 10,000원 깨질 그러세요? 것 같아요. 그러면 10,000원 어떻게 그럼 지금 손절해야 될까요? 손절해서 다른 거 살 거잖아요. 아무 생각해 뭐 냉정하게 생각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또 자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봐갖고 또 떨어지면 그 사람 또 사라 그랬다고 얘기하실 거잖아요. 반복되지 않아요? 지금 이게 그런 패턴이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 악순환이 계속 연결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똑같이 그렇게 팔고 된 또 거예요. 물어보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또 떨어지면 그 사람이 또 얘기해서 샀는데 떨어졌어요. 이렇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손을 딱 얹어놓고 한번 흐름을 딱 봐봐요. 이 패턴이 똑같나 안 똑같나? 똑같지 않으세요? 바꿔야 돼. 이제 바꿔야 돼.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네. 내가 주체 없이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거. 내 주체가 아닌 내 주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네. 듣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답답한 거야. 그죠? 네. 네. 맞죠? 그래서 막 이거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이거 어떡하지? 또 많이 들어갔어요. 딱 보니까. 금액이 네. 많잖아요? 많아요. 난 목소리만 들으면 알아요. 제가 방송을 10년 했거든요. 상담을 10년 했어요. 그래서 목소리만 딱 들으면 알아요. 대략. 느낌이 오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네. 많은 분하고 상담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금액이 많이 샀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많이 샀어 이거. 쪽집게시네. 네. 아니 내가 방송 10년 했대. 10년이면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돼. 여기 앉아가고 10년 방송했는데 모르겠어요? 알지? 네. 목소리만 딱 들으면 알아요. 대략. 그래서 다 맞힐진 네. 않지만 왜 그러면 사람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좀 느낌이 와요. 네. 그래서 목소리만 딱 들으면 알아요. 대략. 딱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내가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저한테 메시지가 울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저 많이 사서 너무 걱정이 돼요 라고 저한테 울림이 온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그렇기 때문에 네. 느낌이 와요. 이게 다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소리만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이 종목 좀 떨어져도 갖고 있어요. 팔지 마요. 팔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자문사들이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잘하는 템버거 종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적이 받쳐주고 네. 중소형주 가지고 쭉 끌고 가는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 영향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호가가 없거든. 물량이 없어요. 유통 물량이 작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거래가 없는 거예요. 없다. 왜 그러면 사람들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가지고 쭉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굳이 지금 팔 필요 없어요. 좀 밀리더라도 좀 강단 있게 버텨보세요. 알겠죠? 그다음에 이런 종목 그 큰 돈 들어가려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좀 네. 큰 거 있잖아요. 대기업도 많이 빠진 것들 그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성향이 이런 거보다는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커요. 그냥 계속 빠져요. 이거 막 1, 2%, 2%씩 막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죠? 계속 빠지잖아요. 그냥 1%, 2%씩 막 네, 확 빠지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찌끔찌끔 네. 빠져요. 막 2%, 3%, 2%, 3%씩 막 이렇게 빠져버려요. 네. 그래서 막 그렇게 심리적으로 돼서. 위안을 많이 주거든. 그러니까 이건 좀 빠지더라도 좀 그거 끌고 한번 가보세요. 15,000원까지 얼마 올라와요. 정도? 15,000원까지 올라와요. 그래요? 거기서 한번 봐야 돼. 거기는 저항대라. 예, 15,000원 되면 한번 전화 주세요. 힘 네, 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이거 송원산업 30% 매수가 기준은요? 2만 300원에 샀고요. 30%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게 궁금하세요? 얘는 매니저님 방송 보면서 좀 이렇게 힌트 얻어가지고 샀는데요. 네. 좋은데, 이거? 네, 좋은데 지금 네. 제가 한 18,000원까지는 좀 견딜 수가 있고요. 네. 이거 어떻게 좀 더 18,000원까지 갔다가 더 떨어지면 팔아야 될지 아니면 계속 추매를 할까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네. 이런 종목을 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제가 이거 살 때 쌍바닥을 이게 네. 선바닥을 좀 치고 유지를 하고 있어서 지지선을. 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첫 번째 조건은 차트, 지금 차트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모멘텀. 두 번째는 네, 모멘텀은 이제 하악주 그리고 네.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네, 산화방지제. 그래서- 이쪽은 1위거든요. 이 회사가. 그다음에 네. 세 번째는 뭔 실적. 실적. 좋아요. 그럼 세 가지 그리고 조건이 다 맞아요? 이거 맞는다고 판단이 돼서 샀는데 그러면 깔고 가야죠. 왜요? 근데 지금 그 러시아 그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원유가가 오르면서 이제 화학주가 좀 실적이 좀 떨어질 거라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 네.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이게 그 영향을 받으면 지금 이 영향을 받았으면 벌써 저 밑에 지금 18,000원 깨져 있을 거예요. 더 밑으로 밀렸을 거라고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런 영향이 되게 직접적으로 받으면 급락이 나와요. 근데 영향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예. 빠지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생각했지만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신 거죠. 그 불안한 거보다는 일단은 제가 주식이라는 게 매수 타임을 놓치면 그 단타하시는 거 사실 아니잖아요. 좀 힘들어지니까. 아니 예. 그게 우리가 단타는 아닙니다. 단기적인 성향을 볼 때는 이 모니터 6개 놓고 막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런 종목 스몰캡이라 그래. 이런 종목들은 조그맣잖아요. 기업들 시가총액이 4천억짜리 스몰캡이거든요. 이런 종목은 단기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갈 때는 한 1년 보고 들어가, 6개월 보고 들어가. 최소 6개월은 보고 들어가야 돼. 이런 종목들은. 네. 근데 잔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네. 바람을 안 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상황이라는 네. 게 올라갈 때 떨어졌다 올라 떨어질 때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얼마만큼 수익이 날 수 있는 조건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같으면 이거 가져가요. 걱정 않고 25,000원까지 볼 것 같아요. 그럼 저 매니저님 지금 네. 일선으로 봤을 때 약간 밑으로 좀 꼬리를 내렸는데 네. 요걸 갖다가 한 18,000원 정도에서 다시 재매수가 가능할까요? 팔았다가요? 아니요. 그냥 좀 기다렸다가. 물타기라고 하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타기를 봐봐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운전할 때 우리가 앞만 보고 운전해요. 전후, 좌우 다 봐요. 전후 다 보죠. 왜 그래요? 일단 안전운전을 해야 맞죠. 되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방어운전도 해야 네, 맞죠. 근데 이 종목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도 봐야 돼요. 전후, 좌우, 외국인, 기관들 수급도 봐야 되고. 근데 전후, 좌우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지금 그거는 저는 안 좋은 것 같고 외국인도 좀 팔더라고요, 요즘은. 예, 그러면 굳이 지금 추가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좀 나중에 그래요? 전후, 좌우가 좋아질 때 그때 사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전화라 제가 좀 빨리 끊었거든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서남이요. 다시 한 번만요. 서남. 매수가 비중은요? 3,500원에 1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남편이 주식을 하도 오래 하길래 네. 네, 나도 그냥 여기 채널에서 주식 채널에서 추천을 해주길래 그냥 샀어요. 그러셨어요? 네네. 이게 전력 쪽이거든요. 서남 쪽이. 근데 제가 항상 제 방송 많이 안 보시죠? 요 근래 들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신규주는 하지 말라 그래요. 신규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남편한테 그거 물어보니까 하고 네. 싶으면 하라 그래서 그래요? 네. 왜 수업료 줬다고 생각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수업료를 네. 너무 자주 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업료가 너무 비싸다 그랬더니 원래 그것도 주식은 싸세요. 혹독해요. 예. 수업료가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근데 이런 종목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르고 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음부터는 이거 살 때는 이게 보면 시가총액도 봐야 되고 이 회사는 적자가 되게 많거든요. 예, 보니까 그렇대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니까 더 빠져요, 이 종목은. 그다음에 가격이 형성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 노려도 3,500원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때 팔면 돼요. 언제 올라올 거지? 난 장기 보고 그냥 샀거든요. 이게 좀 걸릴 것 같아요. 장기로 보라 그래서.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이런 종목들은 3,400원에서 3,5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파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다음부터 지금이라도 그냥 팔아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왜 팔아요? 손해보고 팔지 마요. 자리가 손해볼 자리, 팔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갖고 있다가 3,400원, 3,500원에 팔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지금 팔지 말고 좀 더 힘내보세요.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부, 2부가 갔는데요. 예, 지금은 우리가 아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단가를 낮추고 추가 매수할 자리는 아니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추가 매수할 때 시그널이 나올 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조금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떨까라는 코멘트 드리고요. 건강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